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친개, 철면피, 떼떼 이런 막말을 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서자 문재인 정권이 또 김여정의 하명을 그대로 따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한미 간 외교 국방장관 즉 2+2 회담에 앞서 강경 성명을 낸 속셈 과연 무엇인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여정이 또다시 등장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성명을 내갖고 남북연락사무소도 폭파해버리고 네. 그 이후에 뭐 견책을 받아가지고 정치국원 후보위원회에서도 탈락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데 여전히 실세인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후보위원회에서 이름이 없어졌을 때도 사실 그 북한 그 전문가들은 에이, 그래도 권력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대남 또는 대미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면 예. 권력 이거 굉장한 권력이거든요. 대남 정책과 관련해서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지금 과시하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김여정의 권력은 줄지 않았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백두혈통을 해봤자 김정은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동생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위에 관계없이 김여정이 여전히 네네. 힘을 갖고 있고 특히 대남, 대미 관계에서는 거의 전권을 네.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그러니까 15일 엊그제 성명을 아주 강경하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지금 한미 훈련이 다시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한미 훈련과 관련해서 쏟아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 한미가 그러니까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것을 컴퓨터 모의 훈련이라고 뭐 지금 축소하지만 유치하고 철면피하기 어리석은 수작이다. 그래서 지금 이 남조선 당국이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위기의 3월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부터 몇 가지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금강산 국제 관광국 없앴고 그다음에 조평통. 예. 조평통이 사실상 대남 대화기구죠. 대화기구죠. 그것들을 없앨 지금 계획에 있고 이것을 최고 수뇌부에 보고 드린 상태다. 김정은에게 보고 드린 상태. 이건 김정은의 결심만 떨어지면 바로 없앨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도 시원하게 찢어버린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시원도 아니고 시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협박하는 그런 투로 지금 던져놓은 것이죠. 물론 실행하겠다는 건 아닌데 두 가지는 실행 직전이다. 결심만 남았다. 그리고 협박 공갈 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군사 합의서마저 찢어버리겠다. 이런 지금 협박과 공갈을 한 겁니다. 김정은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공개 네.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남북 간은 물론이고 이 북미 간에도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으로는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김여정이 미친 개를 순환양으로 보아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궤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떼떼라고 그랬네요.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떼떼. 그렇죠. 떼떼 같은. 떼떼거린다. 사실 뭐 시체 말로 떼떼거린다라는 말은 아주 안 쓰는 건 아닌데 아예 함경도 방언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더라고요. 떼떼거린다는 것은 마구 그냥 뭐 얘기를 떠든다 뭐 그럴 때 잔소리를 해든다 그런 뭐, 예, 뜻인데 예. 여기서는 그럴 수도 있고요. 말 더듬이라고 예, 한 예. 것 같아요. 문재인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그렇다고 제가 바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건 말더듬이라는 그 이 좀 비하 발언이거든요. 한경도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 김여정은 뭐 예를 들어서 노동신문이라든지 논평도 있고 우리끼리라든지 이런 데서의 성명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 발언을 쏟아낸 사람이 김여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여정이 옛날에 그 지난번 이 말씀하셨던 성명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예 문제는 지목을 해서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이 잘못된 건 아닌가. 네. 또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만 한다. 이게 사실 이 한 나라의 어쨌든 그 자기네들도 최고 전엄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죠 대통령이나 총리라고 한다면 수반에게 쓸 표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시면 정말 저도 분노가 있는데요. 태생적 바보라고 해야 할지. 이게 왜냐하면 남조선 당국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그렇죠. 적시한 거거든요. 예. 아니면 늘 좌고우면하며 살다 보니 판별 능력마저 완전한 상실한 건 아닌지, 그리고 때때가 돼버린 건 아닌지. 사실 이 표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언급하기 힘든 그런 비판을 내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담아서 더 심하게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유치하고 철면피하며 어리석은 수작이다. 네. 또 이렇게도 있고 임기말 그렇죠. 또 이걸 거론하면서 겁까지 주었네요. 그러니까 유치, 철면피 이건 너무 참 상대적으로 떼떼니 이거 비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뭐 태생적 바보다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임기말 잘 보내려면은 조용히 오고 우리말 잘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성명을 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날 네. 신년 기자회견 때 네네. 한미 합동훈련은 북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얘기도 했고 그럼요. 그 이후에 미국 측에서는 이거 실전으로 해야 한다. 그렇죠. 예, 예. 말하면 병력과 장비가 동원돼서 이렇게 해야 그게 훈련이지. 컴퓨터로 앉아갖고 이거 하는 것은 하나만한 거다. 그러니까 수영을 물에 가서 배우고 바다에 가서 배워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론으로 배우면 수영이 됩니까? 그렇죠. 그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있잖아요. 축소하고 축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이런 행동이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한미 왜 전자권 환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자권 환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쨌든 우리나라 국방부가 이 지휘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휘권을 회수하는 것인데 미국이 계속 문제하는 건 너네들이 지휘권에 대한 정말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아직은 때가 이르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자 그거를 우리가 증명할게. 우리가 지휘권의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한미훈련을 이렇게라도 하자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미훈련을 제대로 해서 방어로 갖자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에게 우리가 이만큼 지금 능력이 있어.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줄게. 라는 의미 때문에 지금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한미훈련까지도 아예 안 해버리면 바이든 정부에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끌려다닐 수가 있다. 이거라도 하자.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아주 축소하고 축소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하게 된 것이고 일부러 저는 또 이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반대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라는 목소리를 투트랙으로 내므로써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어.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북에 지금 호소하는 그런 어떤 눈치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김여정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임기말 괴로울 것이다. 따스한 3월이 아니라 스산한 살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면서 문정권을 지금 압박하고 나선 속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약속을 지켜라. 옥류관의 주방장이 여기서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를 떨더니 왜 돌아와서 할 일을 하지 않느냐. 이 할 일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뭔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너희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게 작년부터 대놓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이 원전이든 아니면 뭐든 지금
이 미국을 신경 쓰지 않고 유엔을 신경 쓰지 않고 이 북한에 엄청난 어떤 물자를 주려고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 지키면 생각해 볼게라는 압력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우리 정부가 그것마저도 사실 못한다. 이미 바이든 정부로 바뀌고 바이든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노선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미 오바마 때 겪어봤고 했기 때문에 너네한테 기대할 게 없어. 더 너희들을 괴롭히고 뭐 더 험하게 하면서 미국에게 얻어낼 거 더 얻어내자. 아예 바이든이 그 협상하자 어쩐다 하는 것도 안 들어주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미국과 북한이 더 이 이니셔티브를 치기 위해서 더 험하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특히 2+2 이 회담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우리 측 같아 똑바로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원칙적인 대응, 과거 오바마식 네. 대응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그런 대북 정책 이걸로 지금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또 국방장관 잘 달래서 네. 너희들이 책임지고 설득을 해내라. 뭐 그런 압력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그 2+2 장관 그러니까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에 들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예. 그럼 일본과의 협상과 우리나라의 협상 속에서 이 동선을 보면 한미 안보 협력이 다시 복원시키려는 미국의 압력이 충분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북한은 너네 정신 차려. 또다시 무슨 한미일 안보 체제 이렇게 되면 재미없어. 이거 완전히 강하게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다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지금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북한의 뭐라 해야 하나요? 이건 무례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성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통일부 측의 이런 뭐 대변인 성명인지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한미 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4.27, 9.19 합의, 그러니까 4.27은 판문점이고 9.19 평양 합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다. 마치 무슨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통일부가. 이재희가 간 대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렇죠. 예. 자, 외교부도 이 북한의 성명, 아까 김여정의 협박 공갈에 기자들이 계속 외교부에 묻자 외교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돼서 완전한 그런 평화 체제 구축 노력에 진전이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이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통일부가 언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 이건 이 표현이 딱 이거예요. 김여정이 지금 마지막 협박이거든요. 군사 합의서 우린 찢을 수 있어. 했더니 대답이 뭐냐면 그거 찢으면 안 돼요. 이렇게 들리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내세운 게 그거 아닙니까? 예. 남북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군사 합의까지 이뤘다는 건데 그것마저 찢어버리면은 문재인 정권은 5년간 뭘 한 게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여정이나 김정은은 우리 문재인 정권의 약한 고리를 지금 딱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급소를 딱 잡고 야 군사합의 찢을 거야 그랬는데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그런 폭력적인 어떤 상황에서 대처하는 건 찢어도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나라의 어떤 평화, 남북한의 평화를 우리는 추구할 거야. 라고 대답을 하면서 실제로 그것들을 유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찢으면 안 되거든?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협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임의 룰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라는 건 선수들끼리 하고 심판의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저쪽은 심판도 해. 그러니까 룰을 만들어 나가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면 그게 게임이 진행이 됩니까? 룰도 아니고 하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대북 전담부 그거 만들어라니까 금방 국회에서 만들고 이런 대북 저자세가 결국은 이런 비난 수위를 끝없이 올리면서 나라의 품격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꼴을 가져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토니 블링컨
반응이 아주 미국은 역시 대국은 대국이라는 느낌. 그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코멘트인데 매우 흥미롭다. 그러고는 딱 일축해버리잖아요. 뭐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대범하게 대응 못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그런 개소리를 자꾸 개 짖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끝 아니에요. 우리도. 점잖으면서 품격이 있으면서도 되받아치는 그런 예. 레토릭,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외교적 있죠. 레토릭이 우리하고는 격이 달라요. 예, 그런데 우리는 보면 지금 동아일보 단독인가요? 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응이 3년 전 2018년 남북 관계로 복원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어떤 방안으로 김정은의 답방,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판문점 회담 이것저것 다 안 되면 화상회담이나 이것도 안 되면 서신 교환이라도 해서 2018년 이 정신을 재확인한다라는 게 구상이랍니다. 그게 무슨 구상입니까?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답방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갔고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시진핑한테도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양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안을 해달라. 그래서 오면은 이제 김정은을 좀 잘 달래달라고 설득하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물 건너간 거고. 그렇죠. 아니 북한인들 문재인 정권이 이제 임기말로 들어섰고 아무 힘이 없다는데 거기에 뭐 장구를 쳐줄 이유는 뭐였겠어. 그러나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자기 유일한 성과의 임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또 좀 활용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속을 뻔히 알아가지고 그런 것에 우리 국민들이 속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약점은 이미 너무나 잡혀있기 때문에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아서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무언가 이니셔티브를 취하려고 하는 북한 김정은 일가에 사실 더 끌려다닐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북한의 김여정이 또 공갈을 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늘 하던 대로 몸을 바짝 숙이면서 저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북한에서 아이고 잘했구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미친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떼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모를 왜 문 정권만 받으면 모르는데 우리 국민들까지 받아야 합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